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우리 뉴스토마토가 다 좋은데 주말에 안 하잖아요. 뭐 주말에 하는 라디오가 있나 좀 잘 모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주말을 안 하니까 금요일까지만 하고 토일이 노는 날이어서 좀 뭔가 너무 할 일을 안 한 것 같고 뭔가 심심한 것 같고 뭔가 좀 만나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월요일 꼭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자,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줄씩 한번 올려주시고요. 네, 오늘도 한번 열심히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친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 소화제 노예가 왔습니다. 오늘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픽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월요일에는 답답한 정치권에 사이다 같은 쓴소리 해주시는 먼데이 스피커 박지원 전 원장 함께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이 민주화, 진보를 대표하는 이 대통령들, 또 나머지 대통령들, 이 모든 역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정말 기본적이고 내면적인 그런 상황들을 제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도 나중에 듣고 보면 그렇구나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저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에는요.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굴려드리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매일매일 새로운 주제를 매일매일 열심히 한번 만들어보고 읊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뉴스들이더라고요. 자, 우리 기자님들이 엄선해서 골라드리는 뉴스 한번 어떻게 오늘 말씀도 드리고 싶은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진하 뉴스토마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아주 예뻐요. 한동인보다 훨씬 낫네. 감사합니다. 이름이 아주 세련됐네요. 이진하. 자, 주말 동안 뭐 하셨습니까, 우리 이 기자? 주말 동안 저는 뉴스 찾아보느라 좀 정신이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G7 때 일정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뉴스를 좀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G7 일정과 그 이슈에 따라가느라고 바빴다 이런 얘기군요. 자, 그러면 뭐 그 얘기 안 물어볼 수가 없겠네. 내가 사실 별로 물어보고 싶지 않은데. 첫 번째 소식 들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G7 마지막 일정으로 함께 히로시마에 방문해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위령비를 방문했는데요.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좀 엇갈렸습니다. 일단 먼저 여당은 이제 윤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 외로움과 고통에 대한 작은 어루만짐이라고 해석하면서 단 한 번도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본 총리도 함께 참배한 전례가 없어서 그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뒀고요. 두 정상이 함께 참배했다는 것 자체로 대한민국의 식민지 역사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일본이 보여줬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제 일제 강제 동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 외면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추모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는 있어요. 단 한 번도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참배한 전력이 우리가 없고 일본 총리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번에 일본과 관계를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같이 공동으로 이 위령비에 참배를 하러 갔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일본이 대한민국 식민지 역사에 대해 반성적인 모습을 행동으로 보인 것이다. 그래서 의미 있고 상식적인 사례다라고 얘기한다지만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일본은 원폭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이 원폭을 투하받게 만드는 가해자입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가해자가 그래서 아닐까라는 전범 생각을 국가잖아요.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그 강요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보고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되고 일본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목숨까지 잃게 된 건데 그러면은 그들은 같이 야 너랑 나랑 똑같은 피해자니까 너랑 나랑 똑같이 이거 원폭 맞았으니까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야. 이게 아니죠. 우리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너네들한테 특히 미안하다. 이걸 먼저 말해야 되고 너네들은 피해자 그 자체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이걸 해줘야 되는 건데 대통령하고 기시다랑 같이 가가지고 같이 인사하면 그들은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야 너랑 나랑 똑같아. 우리 둘 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세계에다 알리자. 미국한테 뭐라고 하자. 이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뭐 기시다 총리가 미국에 대한 약간 책임성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피해자라는 인식을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나 비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판의 내용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네, 비판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원폭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이제 일제 강제 동원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신 분들인데 그거에 대한 사과도 없이 이렇게 위령비에 참배한다는 것은 의미가 앞과 뒤가 다르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G7 때 젤렌스키와 정상회담도 했거든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만나게 된 건데 인도적 지원 물품을 이제 적시에 지원해 주기로 이제 약속을 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비살상 물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제 강제 동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내면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추모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겠니? 한국인 원폭 피해자, 희생자는 일본의 강제 동원으로 끌려갔다가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네들하고 우리를 똑같은 뭐 피해자라는 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요점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이슈는 이거였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군요, 우리 대통령이. 네, 젤렌스키 대통령과 한 30분 정도의 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금까지 했던 지원 방식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지원 방식하고 같게 한다 그러면은 그냥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만 말하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비상살 무기인 의약품이나 발전기, 교육용 컴퓨터 등 같은 것들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MBC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무기, 살상용 무기가 네. 독일을 통해서 뭐 어디를 통해서 외국으로 잔뜩 나갔다 이렇게 막 옮겨졌더라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 무기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에 간다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뭐 대통령실이나 뭐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건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살상무기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적으로는 없다. 네. 다만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이런 거요? 네, 아직까지는 뭐 확인된 건 없는데 확인되면은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이 특사 자격으로 한국에 왔을 때 네. 우리 대통령에게 노골적으로 뭐 무기를 지원해달라 이런 말을 안 했던 걸로 얘기가 됩니다. 네. 아마 젤렌스키 쪽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뢰 제거 장비 등 신속 지원을 대통령이 약속했다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문제 안 생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군요. 교육용 컴퓨터, 의약품, 발전기, 인도적 지원 물품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예. 어쨌든 빨리 전쟁이 끝내야 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러시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크라이나도 빨리 어떻게 좀 힘을 좀 더 모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대통령은 그래도 그 G7 가서 아주 큰 이변 없이 잘 하고 온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지난번에 그 주말에 대통령이 가서 식사를 하고 오시면서 후쿠시마산 음식을 드시고 오셨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G7 정상회담 만찬에서 이제 식탁에 올라온 대부분의 음식들이 후쿠시마산 사케와 비롯해서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의 그 지역의 음식들이 대부분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좀 디테일을 중요시하는 일본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산이나 히로시마산 음식을 대접한 것은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음식이 정말로 뭐 거기다 그렇게 제대로 잘 만들어진 건지 잘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리고 이거 말고도요. 이제 후쿠시마 뭐 점검도 있는 데다가 또 이때 그 근처 정상회담이 열린 그 장소에서 후쿠시마산 물품이나 농수산물 같은 거를 홍보하는 곳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를 또 정상들과 함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염수 방출을 위한 포석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염수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검증이다 이런 얘기고 또 음식을 사실 오늘 먹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배가 아프고 내일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제대로 된 검증인지 아닌지 정확히 좀 구분을 못할 것 같습니다만. 자, 이번 G7에서 정상들은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독립적 검증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오히려 국제적으로 좀 원성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G7 정상들을 데려다가 이 후쿠시마산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지금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G7 이번에 그 정상들이 이번 공동성명에서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독립적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네. 또 여기서 한국이 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오염수 샘플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제사회가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네, G7에서 공동성명으로 이제 그 지지한다고 밝힌 것 자체가 조금 좀 홍보성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인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네. 조금한데요. 네. 자, 어쨌든 주말 동안 우리 G7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우리 대통령 돌아와서 어떠한 식으로 우리 대통령이 국민에게 이야기를 해줄지 한번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얻은 건 무엇이고 이번에 또 잃어버린 건 무엇인지 향후 이런 방향은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전개가 될 것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이진아 기자하고는 인사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여러분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보고 계시고요.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 먼데이 스피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답답한 정치, 여의도부터 용산까지 쓴소리를 짱짱하게 들려주시는 먼데이 스피커 모셨습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짱짱하게 들릴 일도 없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준호 확실합니다 님께서 박지원 대표님 화이팅! 내일은 희망님은 박지원만한 정치인이 없다. 아, 진짜 정치구단 박지원님, 욕초이님이라는 분인데 어지러운 현 정치에 분명한 소리를 내주세요. 자기 정치도 좋지만 이런 원로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질문도 하나 있네요. 이 광고님께서 박지원 원장님은 김건희 특검을 끊임없이 반대하던데요. 그리고 다른 방송에서 누가 반대했어요? 김건희를 감싸던데요. 왜 그러신지 그 질문 좀 해주세요.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쌍특검
주장했죠. 그러니까.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잘못 알고 그러겠죠. 잘못하신 거구나. 원래는 쌍특검 같이 가자. 그렇죠, 쌍특검. 그러면은 특검 추천은 어떤 식으로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네. 할 때도 야당이 추천해서 한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특검 2개 다 야당인 우리가 민주당이 아니, 하는 게 맞다? 네. 특히 김건희 특검은 그렇다 이거죠. 네. 자, 뭐, 박지원 원장님이 특별히 김건희 여사를 옹호했다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상황에서 A라는 측면은 괜찮을 수 있고 B라는 측면은 이상할 수 있고 각각 개별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아니 아마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죠. 네, 그렇죠. 무조건 다 못하고 이런 건 그렇죠.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그 옷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비난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은 영부인의 패션은 국격입니다. 그리고 외교 무대에 가서 우리 영부인이 출애해 가지고 있어서는 되겠어요? 멋있는 게 좋지. 그렇죠. 멋있게 보이죠. 예, 네. 그렇죠. 그런 얘기 하신 거다. 자, 물음표님께서 박지원 원장님 수박들 편들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수박이 누군지. 자,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박 3일 동안 G7 정상회의 일정에 참석하고 마쳤는데요. 이번에 4번째라면서요. 우리나라 정상이 G7 회의에 참석한 게. 대통령 G7 대비 무대 점수를 매긴다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한일 간의 역사 문제, 즉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주워버리고 네.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주고 오는 것 아닌가. 그렇죠. 그렇지만 외형상 보면은 어떻게 됐든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또 각국의 정상들과 회담을 함으로써 네. 모양은 좋습니다. 모양은 좋다. 잘한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유령비 한일 정상이 합동 참배를 한 것은 저는 잘한 일이다. 네. 유령비 협동 참배도 잘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한일 관계는 역사적인 문제와 반성과 사과가 있으면은 우리가 해결해야죠. 그렇지만 완전히 이것은 묻혀가고 미국에서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을 소위 애들 말로 밀어주기 때문에 네, 맞아요. 한일 관계 그렇게 외형적으로 좋아지잖아요.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초청함으로써 그것도 잘된 일이지만은 네.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요? 예, 앞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지금 현재 네. 제 몫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지금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은 돈 봉투, 가상화폐, 네. 또 우리 민주당의 줄줄이 네. 검찰에 소환당해야 할 의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검찰에서 한꺼번에 하지 않고 하나 쪼개기로 아주 치사하게 하더라고요.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한테 어떻게 각인되겠느냐. 정의당도 지금 현재 원내대표 문제로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국정면에서는 잘못하고 있는데 네. 외형적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이다. 또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지지할 거예요. 지지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야당이 재구시를 해야 된다. 네. 예를 들면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집회도 가졌지만은 처음부터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어민들이 다 죽습니다. 저희 고향 해남 진도 완도, 완도. 목포 신안 이쪽에서 전복이 우리나라 8, 90%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김, 미역, 모든 수산업이 타격을 받을 건데 네. 또 한편으로는 도시에 사는 젊은 부부들이 자기 자식들의 학교 급식에 네. 또는 집안 식탁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고 자란 농수산물을 올리겠느냐. 아유. 또 어른들도 원자병 피해를 잘 알고 있는데 먹겠느냐. 이런 게 있는데 좀 야당에서 강하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일본에서 외국 석학들에게 굉장히 잘 서포트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최근에도 영국의 옥스퍼드 명예교수 앨리슨 네. 교수는 오염수 문제 없다. 내 앞에 있으면 10리터라도 마시겠다. 그런데 과연 이런 앨리슨 거짓말 교수가 10리터를 마실 수 있는가? 자기들 갖다가 자기 손자, 자기 가족들한테 그러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겠는가? 네, 이런 네. 것도 의문이지만은 얼마 전에도 하버드 로스쿨 램지어 교수는 네, 램지어.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매춘 행동을 한 거다. 이런 망언을 했단 말이에요. 미친 사람들 같아. 네. 그렇더라도 우리가 지금 대처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라도 네. 민주당이라도 좀 나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역사와 국민 건강을 담보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다 퍼주고 양보하는 외교 속에서도 한미일 정상들의 그 외형적 모습만 보고 있을 때 우리 경제는 멍들어간다 이거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은 굳건히 해야 되지만 네. 한중 경제 협력은 해 나가야 되는데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압력으로 수출 적자, 무역 적자는 매월 증가가 되고 네. 또 러시아하고도 경제 교류가 끊김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파탄이 오고 있는데 민주당이라도 대통령이 미일 일변도 외교를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중국, 러시아하고 협력을 해서 좀 외교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럼요. 네.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돈 봉투, 가상화폐에 얽매여 있지 마라. 그러니까요. 싸우면서 네, 일하자.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뭐 가상화폐는 그때 포인트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 자꾸 사람들이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다 동의를 하는데 이제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엄청나게 잘 이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고 서로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렇죠. 문제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시다하고 바이든은 얻은 게 많지만 우리는 사실은 다 내주고 껍데기밖에 없지 않은 이런 생각이 완전히 들거든요. 퍼주고 얻은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원래 바이든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되게 좋아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바뀌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잘해줘갖고 윤 대통령을 진짜 좋아하게 됐을까요?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한미 네. 관계가 굉장히 되게 좋았습니다. 좋았잖아요. 네. 저희들에서도 굉장히 좋았는데 네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압력에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은 가장 필요하게 중시하면서도 경제 협력을 중국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자세를 그렇죠. 취했기 때문에 네. 달랐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중국은 버리고 일본으로 그러니까 너무 척지게 미국으로 뛰어가 외교를- 버리니까 네. 우리는 가장 큰 문제가 민생 경제인데 경제가 파탄의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직시해야 됩니다. 그 키신저인가요? 네, 키신저 이번에 3차 세계대전 일어날 수 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우리 위험하다. 지금 특히 이 대한민국과 뭐 이 남한과 북한과 일본과 이런 상황을 말했잖아요. 네, 네. 가능성이 있어요?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금년에 100세가 100살, 돼가지고 예. 100살 그 회견을 하셨던데 사실상 코로나가 네. 이미 세계 3차 대전을 이루어냈다 하는 얘기도 하지만은 지금 현재 중국과 대만, 특히 미중 갈등으로 굉장히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요. 네. 여기에 우리 한국이 균형 외교를 하지 않고 편중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그렇죠. 네. 공조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너무 강대강으로 가니까 그렇죠. 그 3차 전쟁이 중국과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예고한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우리 박 원장님 응원하는 댓글도 상당히 많지만 또 좀 질문하고 불편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불편한 얘기 쓰신 분들은 왜 그러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같아요. 홍원호님께서 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요청사항이에요. 홍원호님. 예. 수박들에게 엄중하게 꾸짖어 주세요. 수박들이 힘 빠지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저는 예. 그러한 그 질문하신 분한테 오히려 질문합니다. 이거 뭐라고요? 이 민주당이 이렇게 위기에 있는데 네. 친명이 어디 있고 비명이 어디 있습니까? 수박이 또는 적극적 지지층에서 그렇게 구분하지 말자 이거죠. 네, 차라리 하지 말고. 지금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네.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자꾸 그렇게 분열을 조장하는 어떤 특정한 뭐 수박이다, 뭐 개딸이다 이런 것을 하면은 안 된다. 그 수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게 요점 아니에요, 이분들의 얘기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나서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면서 당에 도움이 안 되게 하면서 자, 이 엄중한 상황이 안 그분들이 된다. 수박이라는 사람들이 예, 예. 만약에 예. 국민의힘으로 예. 윤석열 당으로 간다고 하면은 예. 뭐가 좋아요? 정당은요 네.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박도 너 민주당 당원으로서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서 자기들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잘 조정해 나가야지 자꾸 그렇게 배타적으로 뭐 싸우고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오해도 풀고 그게 아니고 그렇죠. 큰 그림을 좀 봐야 된다. 지금은 네. 우리가 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네. 민생 경제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을 하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것은 투쟁도 하고 네.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야지 우리 내부에서 총질하면 안 된다. 네, 총구를 맞아요. 앞으로 향하라고 그분한테 말씀하세요. 내부 총질은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고 저기 정확히 누구인지를 확인하고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통령은 이번에 후쿠시마 뭐 수입산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고 히로시마 다녀오신 것도 되게 성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문제예요. 아, 문제예요. 후쿠시마 네. 오염수 문제를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좋으면은 그게 뭐거라 그러는 거죠. 마셔라, 네, 식수를 마셔라. 써라 했더니 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깨끗한 화장실 물이 깨끗하지만은 먹냐. 네, 네.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깨끗하면 일본 내에서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써라 이거죠. 네, 네. 화장실 물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방류하냐 그거 못한다 이거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극단적 비교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 광우병 문제가 있을 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촛불이 탔지만은 지금 현재 미국 소고기 수입해서 먹지만 먹고 있지 광우병 안 나온다. 그 촛불의 덕분으로 그렇죠. 30개월 미만의 소들에 대해서. 소를 수입하기 때문에 광우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촛불했는데 무슨 좋은 게 있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아무 의미 없는 촛불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네.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촛불을 그것 했기 때문에 때문에 예. 광우병의 위험성이 있는 낮은 소들을 우리가 수입하게 됐고. 그러한 버리게 소고기는 됐고. 수입하지 않고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먹는 30개월 미만의 맞습니다. 소를 수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오염수를 먹고 자란 농수산물을 또는 오염수를 방류됐을 때 우리 산면의 어민들이 어떻게 돼요? 네, 생업을 맞습니다. 다 잃게 되고 네. 우리는 우리 생선을 못 먹게 된다. 노르웨이산만 연어만 수입해서 먹을 거냐?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어린 아이들한테 그것을 먹여서 되겠느냐? 이런 국민 건강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자,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일본의 G7 정상회담 만찬 식탁에 후쿠시마산 사케를 올렸다고 사케 보도가 됐는데요. 만찬 메뉴도 히로시마산 음식이 주류를 이뤘다고 나옵니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인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와테현의 술과 음식도 나왔다. 그럼 결국 이제 정상들 모셔다가 좀 위험해 보이는 음식들을 사실 다 먹어보라고 한 거잖아요. 약간의 퍼포먼스이겠지만 사실 사케, 네. 정종 같은 것을 내놓았다라고 네. 하지만은 누가 얼마나 마셨는지 네. 그러한 것은 잘 모르겠어요. 아, 마신 얘기는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내놨는데 마셨다는 얘기가 없다. 네, 그렇지만은 네네. 그러한 것이 될 일이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많이 외국에도 가보시고 대접도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원장님이 일본에 갔어요. 네. 일본에서 오라 그랬고 초청받아서 간 국빈인데 이 찜찜찜한 이런 것들을 딱 드시라고 음식으로 딱 내놓은 거예요. 그럼 솔직히 어떠시겠습니까? 그럼 뭐 외교상, 외교상. 우전상 먹는 척하지만은 달게 먹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건 안 그러면 되죠. 원래 네. 그러면 그 전부터 그러면 가기 안 전부터 되죠. 하지 말라 그래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근데 왜 안 그랬을까요? 그 음식을 내놓는 것은 초청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음식 아니다 그냥 보이콧 해버려? 나왔는데? 아니, 지난번에 올림픽인가 했었을 때 도쿄에서 그때 자기네 위험하지 않다 그러면서 그쪽 동네 음식을 쫙 갖다 줬더니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에서 가져온 거 내가 먹을게 신경 쓰지 마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아,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뭐 네 번째 G7의 초청을 받아서 갔다. 우리 정상이 우리 네. 대통령이 가신 것은 잘한 일이에요. 네, 그렇지만 잘한 일인데. G7은 주최국에서 그 외국 정상을 초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일 관계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보를 했어요. 아니, 근데 그거 꼭 가야 됩니까? 그거 들러리 쓰러 가는 거 아닙니까? 무슨 효과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둘러리 역할을 네, 하고 지금 있죠. 들러리밖에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시찰단 보냈지만은 저는 관광단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관광단. 국민의 혈세로 5박 6일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시찰단이 가서 뭐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염수님? 인사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미진하다고 하면은 국민이 믿겠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현실적인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계속 명분만 만들어지고 좀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많이 걱정이 솔직히 됩니다. 자, 그렇지만 뭐 대통령이랑 그 실무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겠죠. 우리 같은 사람이 모르는. 뭐 생각이 있겠죠.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네. 대통령의 언행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명박 대통령이 요즘에 청계천도 왔다 갔다 하시고 뭐 그렇게 그 형을 살고 계실 때는 몸이 아프다고 형 집행정지만 그렇게 주구장창 하시다가 결국 사면 받고 나니까 몸이 너무 건강해지셔가지고 2시간 내내 청계천 길가도 걸어 다니시고 막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청계천만 갔다 온 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뭔가 행동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분은 왜 그러시는 겁니까? 뭐 저도 거기 들어가 있으면 아팠잖아요. 네, 아프죠. 내 변호사 아니었어요. 네, 많이 우리. 아프시죠, 당연히. 근데 이분이 좀 그런데 심했던 것 같아요. 나오면은 뭐 건강이 좋아져야 되고 또 운동도 하셨겠죠. 그렇지만은 자 가장 실패한 대통령이 나와서 무슨 말씀을 한들 국민이 경청할까요? 가장 실패한 대통령이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쪽 분들만 다 지금 부자진을 쓰고 막 네, 그렇죠. 실무하는. MB 시즌 2죠. 네, 그거 왜 그래요? 가장 실패했다고 지금 그건 평가되는. 모르겠어요. 실패하려고 그러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지금 실패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의 길로가 이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근데 대통령실에 있으면 우리 소리를 듣습니까? 나 그게 너무 궁금해서. 아, 우리 당연히 들어야죠.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라 그래도. 뭐 지금도 들을 거예요. 듣지만은 문제는 그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가감 첨삭 없이 대통령께 보고가 돼야 되는데 네네네. 그 보고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보고를 하더라도 무시하는 것 같고 네. 당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우리 댓글창을 쫙 보면서 우리 댓글 쓰시는 분들이 우리 박 원장님을 정말 좋아하면서도 섭섭해하고 속상해하는구나라는 걸 딱 느껴요. 여기 안 보셔서 그런데 뉴스토마토 특히 그러죠. 시청자들은 굉장히 저를 싫어할 거예요. 그렇지만 왜 싫어요? 저는 가리지 말고 뭉쳐서 싸워야 된다. 또 협력할 것은 협력하자. 이런 생각을 좋은 가지고 말이잖아요. 있지. 좋아하죠. 네, 근데 왜 싫어요? 우리 아니 애청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저분들은 합리적인데. 무조건 수박도 싫고 수박은 싫겠지, 솔직히. 같이 가야죠. 겉가속이 다르면 싫겠지. 근데 이제 우리 원장님은 같이 가자는 주의고. 같이 가야죠. 같은 식구인데. 여기는 수박을 물을 아예 그냥 빼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노영희 변호사가 수박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까운. 저는 수박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누가 수박인지 누가 수박이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은 좀 일관적으로 그리고 또 현재 좀 상황이 안 좋으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분이 뭔가 좀 조치를 취해달라는 게 아마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의 요점인 것 같아서 그렇죠. 그분들의 네. 마음을 좀 전달해드리려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한쪽 면만 바라보고 한쪽에서 무슨 말 했다고 이것만 가지고서 자꾸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큰 틀을 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를 포기하고 일본에도 퍼져버리고 네. 경제를 포기하고 미국에도 퍼져버리지만은 네. 아무튼 한미일 정상 간에 굉장히 공고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미 동맹의 가장 큰 가치 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또 네. 한미일 정상들이 워싱턴에서 만나자 했을 때 굉장한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돈봉투, 네. 코인, 네. 또 다른 의원들의 사법적 연루로 계속 문제가 될 때 네. 우리 민주당의 지지도는 하락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이재명 퇴진론이 강해질 거예요. 이재명 퇴진론이요? 네. 당에서 책임져라. 그런 것이 나오는데 네. 절대 그런 일이 나와서는 안 된다. 퇴진하면 안 되고 절대 그런 얘기 그렇죠. 나와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해서 싸워나가자. 네. 이것이 민주당의 살 길이다 하는데 이 과정에 자기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수박이라고 자기와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개딸이라고 네. 이런 비난을 하지 말자. 왜 같은 식구끼리 내부 총질이냐. 네. 총구를 앞으로 향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의원님한테 오늘 이 얘기를 굳이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몇 번 방송해보니까 자꾸 같은 주제가 똑같이 나와서 이거 해결하고 가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좋기 때문에. 자, 질문, 앞에 질문 혹은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배동호님께서 수박들 만나서 그런 얘기 해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흔들지 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 했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강연 다니면서 다 해요. 그랬더니요. 제가 강연을 네.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번에도 어제 목포에서 하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전국에 한 30번 이상을 초청받아서 다 강연을 했는데 네네. 거기 가는 곳마다 소위 말하는 그 극성 지지자들, 개딸들과 수박들이 충돌을 해요. 맨날 싸워요? 예. 아니 질문을 통해서 충돌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네. 개딸들에게도 그러지 마라. 네. 수박들 당신들도 그러지 마라. 네. 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제가 원로로서 위치가 있지. 그런 거 조장하고 다니면 되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개딸이라고 하는 거는 당원이나 이 지지자들을 말하는 것 같고 예. 수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집행부에 있는 의원들이나 뭐 이렇게 당직자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의원들이고 당직자고 예. 제가 못할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말씀은 너무 좋은데 제 예. 말은 개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총칭되는 그 사람들이랑 아니 그리고 수박이라는 분들하고는 의원들이 네. 그러한 얘기를 하는 분이 몇 분이에요. 몇 분밖에 안 돼요.
그러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야 민주당이 건전한 당인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하면 그대로 그냥 대표부터 뭐 원내대표 뭐 최고위원 쫙 하는 것은 그게 정당이에요. 민주정당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를 당대표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대개 보면은 용산, 여의도 출장소장이다 이렇게 네, 표현하는데 네, 네, 네. 민주당은 건전한 당이에요. 건강한 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얘기가 이재명 대표도 그러한 얘기를 들어가면서 수용하면서 소통하고 설득하면서 당대표가 돼야지 일사불란하게 뭐 군인 군대도 사단장이에요? 아니고. 그건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자, 애플님, 잘한 건 에이플이겠죠. 잘한 건 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잘못된 것을 호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민지은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직접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박지원 원장님이 의원들한테 직접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번 얘기를 그렇죠. 하셨다는 거죠. 네. 예. 당연히 해야죠. 네, 맞습니다. 자, 제가 뭐 이상민 의원도 만나고 조홍천 다 전화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박 원장님은 이 당에서 또 이 입지가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 하신 걸 알고 있는데. 아니 다 한 것은 아니지만 다 설득을 하죠. 이랬으면 그렇죠. 안 되지 않냐. 맞습니다. 자, 그래서 껍데기는 꺼져님께서 야 우리 원장님 또 후원하는 후원에 후원금을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부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까지 민주당 지금 쇄신론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왜 국민의힘 얘기는 안 하고 민주당 얘기만 하냐, 너네는 바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거는 프레임을 조금 언론이 잘 짜줘야 되는데 언론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당이 아니라 좀 야당이라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도덕적인 당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도덕적이지도 않더라 이러면서 앞으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처럼 민주당을 향한 다양한 비도덕적인 행태나 의원들의 얘기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공격이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은 돈봉투 문제나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에 대해서는 입이 10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항상 진보는 도덕성이 앞서야 됩니다. 네. 그래야 돼요, 꼭.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러한 비난을 감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김남국 의원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잘 그렇죠. 충고를 했잖아요. 예, 하셨죠. 지금 현재는 김남국 의원은 조용하니 자숙하면서 국회 윤리위원회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네.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라 이거죠. 지금 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해지잖아요. 네. 벌써 오늘 아침 신문에도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폭풍은 강하지만은 길지 않다. 소나기가 오면 피해야 된다. 네. 너 왜 자꾸 언론에 나와서 자꾸 변명하고 하느냐. 그 해명이 네. 오히려 꼬리를 무니까 하지 마라. 네가 할 일은 국회 윤리위원회, 검찰의 적극적인 협조와 해명을 하는 것이다. 네. 거기를 상대로 해라. 김남국 의원이 다행히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 정리하고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돈봉투 문제는 저는 그래요. 네. 이주에 또 윤관석 의원이 지금 검찰에 출두한다 하는 게 오늘부터 막 어제부터 네, 나오더라고요. 방송 신문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검찰에 우리가 명확한 것을 이 한동훈 장관을 비난하고 검찰을 비난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왜 검찰이 빨리 정치권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지 잊어볼만 하면 하나씩 해가지고 민주당을 고사시키려고 하느냐. 이 자체가 검찰이 정치검찰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 저는 그거예요. 네, 남용하는. 네. 그리고 공권력을 왜 그렇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느냐. 그렇죠. 자, 김건희 여사 문제는 조사도 안 하고 자기 장모, 처남 네. 이런 문제는 왜 이렇게 더디냐. 토끼처럼 민주당은 뛰어가지만 자기들 수사는 거북이처럼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나 네. 최종적인 승리는 누가 했느냐. 이걸 두고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비명이에요? 친명이에요? 뭐예요? 나는 비명도 아니고 친명도 아니고. 중도예요? 중도가 아니라 네.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 그 잘하는 길은 지금 현재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 대표가요.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5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여론조사한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 정권에서 처음이에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맞아요. 저는 봐요. 예, 예. 지금 1년이 넘게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예. 이재명이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오세훈, 네. 한동훈 이런 분들이 2, 3위로 오차 범위 내에서 3, 4% 뒤졌지만은 지금은 10%포인트 많이 떨어져 내외로 있죠. 떨어져 버리잖아요. 네. 또 이게 한 달 전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보수에서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한동훈 17, 유승민 16, 홍준표 11로 나오더라고요. 네. 진보에서는 누가 되느냐? 이재명. 이재명 39.5, 네. 이낙연 14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이 어떻게 됐든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예. 제가 지난 연휴 때 3박 4일로 저희 고향 완도, 해남, 진도를 다녀왔어요. 네. 이번에 2차례 목포대학 강연 및 지역신문 발행인협회에서 초청해서 강연을 하면서 3박 5일간 목포를 다녀왔어요. 어제 왔단 말이에요. 네, 네. 거기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민주당에 대해서 대단한 걱정을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중도로 많이 이탈을 했어요. 지지도가 지금 민주당이 빠졌잖아요. 조금 빠지고 있어요. 예. 많이 빠질 거예요, 앞으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빠질 거예요.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한미일 정상회담 등 외교로 인해서 올라갈 거예요. 네. 강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대통령은. 아.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네. 됐든. 네. 그런데 아직도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실망은 있지만은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은 강해요. 믿음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다 그 면에서는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그래도 이재명밖에 없지 않느냐. 김대중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정치인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국민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이 잘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것은 잘한다 하고 후쿠시마처럼 잘 못하는 것은 못한다 하고. 우통벗고 싸워야지. 왜 못하고 있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자, 결론은 이거네요. 지금 현재 민주당은 분열하면 안 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이 되게 기로에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다른 사람 때문에 서로 내분을 일으키고 자꾸 모양새가 이상해지면 안 되니까 하나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당원이 지지해. 당원이 지지하고. 현재 국민이 지지하고 네, 여론을 있으면 봐라. 가야죠. 네, 네.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나를 걱정하지 마라. 너네는 날 계속 믿으면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내 진위를 오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박지원 원장님은 누구누구를 실드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시려고 노력하는 분 같습니다. 자, 뭐 섭섭해 하실 필요 없고요. 이거 좀 정리를 하고 제가 넘어가려고 예. 여쭤본 겁니다. 네. 이번에 초성에서 바이든이나 날리면이나 MBC하고 외교부가 지금 소송분장 붙었잖아요. 재판부가 감정평가 한번 해보자 그랬잖아요. 뭐 재판 네.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웃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감정평가 사법부에서 결정 한번 해야죠. 그럼 뭘로 드릴까요?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저는 그것은 바이든으로 들리던데. 저는 바이든으로 들렸지만 예, 예. 사법부가 판단할 일 문제에 대해서 가불해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제 사법부가 합시다. 그럼 해봅시다. 그렇죠. 결론 나오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타라님께서 박지원 의원님, 박지원 원장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이게 나머지 진짜 분들은 소통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현장에서 국민들의 그러한 네, 질문을 질문을 받아서 해봐야죠. 하기 때문에 네. 오늘 인터뷰 제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드시죠? 그래도 어쨌든 힘드셔도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또 오해 안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크게 보십시오. 자꾸 뭐 원로들이 말하는 걸 하나하나 그냥 일희일비할 필요 전혀 없고요. 큰 틀에서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지원 원장님하고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끝났어요. 댓글 답변. 조심해서 가십시오. 많이 좋아졌어요.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하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이찬우님께서 박지원 원장님 나가고 나니까 제가 보기에 이분은 박지원 원장님에 대한 애정이 반, 그다음에 섭섭함이 반 딱 있으신 것 같아요. 예. 틀린 거 없고 다르지. 다르면 다른 당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다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어디 가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 또 오늘 경제 얘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노역이 장난이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또 저 정도 급이 나와주셔야지 얘기가 되고 그럽니다. 한번 좀 크게 큰 틀에서 한번 보시죠. 자,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우리가 맨날 경제생활 하는데 경제적인 생활을 하는 건지 힘들게 사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죽을 때까지 돈에 대한 어떤 걱정? 이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속상한 게 뭐였냐면 제가 주말에 부모님하고 어디를 이제 모시고 식당을 갔었었는데 네, 고깃집? 네. 근데 가는 도중에 엄마 아빠가 심심할까봐 이제 뉴스 같은 걸 읽어드려요. 제가 찾아서. 근데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년 5개월 동안 엄마를 돈이 없어서 죽은 엄마를 안방에 놔두고 방치를 했다. A라고 하는 이제 여성이 있어요. A라고 하는 여성은 원래 형제가 6남매. 본인은 6남매 중에서 셋째인가 뭐 어쨌든가 그래요. 자기 이제 결혼 안 했나 봐요. 다른 형제들은 다 이제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엄마가 혼자서 사는데 엄마 앞으로 60만 원 정도 되는 연금이 나와요. 이제 할머니니까 나오겠죠. 그 연금을 그 딸과 이 엄마가 같이 쓴 거야, 한 달에. 60만 원으로, 둘이. 사망신고를 안 한 거네요. 근데 엄마가 당뇨가 있어가지고 원래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초창기엔 그랬는데 이 딸이 왜 직업을 안 가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엄마의 연금으로 둘이 더 이제 먹고 살았는데 병원도 갔는데 엄마가 돈 없으니까 더 이상 못 가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가려고 하다가 못 가서 그만뒀는데 나흘 만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놀래기도 하고 걱정도 돼서 식구들한테, 형제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엄마 돌아가셨다고. 아무도 답이 안 왔대요. 전화해도 답도 안 오고, 받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엄마를 신고를 해버리면 나는 이제 60만 원도 못 받을 텐데, 나는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이 사람이 딱 여기 생각이 미친 거야.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래가지고 엄마를 안방에 원래 살던 그 방에 그냥 그대로 냅두고, 자기는 자기 방에서 살고, 핸드폰이며 전화며 문매 다 잠가놓고 아무도 못 오게 하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그거를 2년 5개월 만에 이제 다른 식구들이 와가지고 발견했는데 다른 식구들도 그렇지. 엄마가 죽었다고 동생이 얘기하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엄마 핸드폰으로 문자만 한 10번 보내는 게 끝이고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가 궁금해요. 네. 아니 부모님 외식 모시고 가면서 왜 그런 가장 안 좋은 사례를 얘기해 줬는지 나한테 잘하라고 노 변호사의 그 심경이 좀 심리학적으로 좀 궁금하고 두 번째 네. 이게 우리나라의 자화상이에요. 전체 인구의 40%가 2인 가구예요. 맞아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회복지망이 촘촘해서 그런 정말로 취약계층이잖아요. 네. 누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연금을 못 받으면 내가 죽는 거라는 바로 거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그러니까 말은. 이게 뭐 진짜 상위 몇 %는 전체 부의 40%를 넘게 갖고 있다는데 정말로 박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나도 깜짝 놀란 게 대한민국 상위 1% 부자는 빚 없이 29억을 가진 사람들이 상위 1%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이라고 그러면 50만 명 정도가 29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셔야죠. 왜 부모님한테 그 사연을 소개한 거야?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근데
부모님은 겁났을 거예요. 참 야, 바보 노영이한테 같- 우리 딸은 잘났으니까 얘는 잘해줘야 되겠네.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얘기한 거 다 좋아해요. 나랑 같이 분노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되게 우리가 정말 끔찍한 일이 다 있다. 우리 서로 잘해주자. 이렇게 해서 전 그 궁금한 게 결론 내렸어요. 외식 갔는데 얼마나 왔는지가 궁금해요. 아, 좀 많이 나왔어요. 할머니, 네.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드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도 갔어요. 그래요? 저는 어. 애가 군대에 있어서 모처럼 만에 고기를 먹고 싶대요. 고기 먹고 싶다는데 가야죠. 4인 가구가 갔어요. 갔더니 고깃집이 좀 유명한 데였나 봐요. 부대 근처에 찾아서 갔는데 고기 먹었는데 4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 처음에는 한우를 집더라고. 그래서 야, 군인인데 먹겠다는데 저걸 막을 수도 없잖아요. 네, 전 사실 고기 잘 안 먹거든요. 예. 채식주의를 해서 그래서 안 먹는데 구워주기만 했어요. 근데 그게 1인분당 7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2인분밖에 안 시켰어요. 근데 걔네들이 더 먹어라 하는데 내 표정을 보고서 더 안 시키고 그다음은 이제 돼지고기로 넘어갔는데 몇 명이 갔는데? 4명. 네 명이 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고기를 전혀 안 먹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만 원이 나와서 야, 도대체 외식 그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오른 거야. 내가 걱정할 정도라면 네, 맞아요. 정말로 이게 지난 2020년부터 올랐어요. 외식 물가가 29개월 올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좀 실컷 많이 먹는다는 개념으로 갈비를 좋아하니까 이동 포천갈비 이런 데 이제 가서 거기는 좀 저렴하게 많이 먹잖아요. 거기 갔는데 옛날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1인분에 4만 원이더라고요. 어우, 깜짝 놀랐어요. 그게 1인분도 가게마다 좀 틀려요. 네, 돼지고기 1인분 그러면 삼겹살 1인분 기본적으로 200g 나왔거든요. 냉동으로 네. 해서 한 3, 4개 정도. 네. 그런데 가게마다 150, 120까지 떨어졌어요. 네. 근데 1인분 갖고는 양이 안 차. 그렇죠. 2인분을 시켜야 돼. 근데 1인분 가격이 2만 원에 육박해. 그래서 내가 안 먹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이겁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외식 물가 더 오른단다 이겁니다. 요즘 가족하고 같이 외식 한번 하기가 겁날 정도로 외식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 거는 뭐 알았는데 그래도 요즘에 휘발유랑 경유값은 좀 내렸더라고요. 맞아요. 기름값이 조금 예, 내렸어요. 근데 외식 물가는 그냥 뭐 계속 또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최근 소비자 물가가 조금 오르다가 이제 조금 떨어졌죠. 오르는 정도가 떨어졌는데 외식 물가는 오히려 반대로 오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후식 냉면 드셨어요? 후식 네. 냉면도 네. 가격을 좀 양을 좀 적게 주고 적게 하는 데가 있고 네. 제값을 받는 데가 있어요. 네. 물냉면, 비빔냉면 기본이 평균 11,000원 넘었어요. 아, 그렇죠. 네. 냉면들. 거기다 회를 집어넣으면 12,000원, 18,000원까지 회 받습니다. 하나에 2,000원인가 봐요. 왜냐면 비빔냉면 냉면이 가격에 2,000원이 올라가더라고요. 예, 더 해가지고요. 네. 자, 그래서 외식 물가가 이제 서울 지역에서 즐겨 찾는 8개 품목을 따져봤더니 평균 최고 13% 1년 전에 비해서 올랐는데요. 13%? 예. 세계 가장 많이 오른 게 뭐냐? 여름철에 한 번은 꼭 먹고 넘어가야 되는 삼계탕. 삼계탕이 평균 16,000원 넘었어요. 네, 16,000원이요. 예, 이게 12.7%로 1위였고요. 2위가 짜장면이에요. 짜장면 때 많이 올랐어요? 짜장면 7,000원 가까이 되는데요. 평균 12.5% 2위. 그다음에 3위가 뭐냐? 3위가 삼겹살. 삼겹살 왜 이렇게 비싸요, 진짜? 삼겹살이 수요가 워낙 많아요. 여름철에 삼겹살 정도는 밖에 나가면 먹어줘야지. 근데 또 구제역이다 뭐다. 그다음 사료값 뛰었어. 사료값 뛴 게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도 두 부류예요. 영세한 데는 야, 손님 눈치 보면서 가격 올리면 손님 올까? 떨어질까 봐 못 올리는데 그렇지. 맛집은 가격 올려도 줄 서. 예약 안 하면 못 가. 그러니까 맛집에 가면은 늘 바뀌어 있어. 메뉴 가격이. 네. 그램 수도 적어져 있고. 네. 자, 근데 일단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뭐 임대료가 올랐어요. 뭐 원재료값이 올랐어요. 지금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치킨 가격은 왜 이렇게 오른지 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치킨 매년 올라요. 지금 3만 원이라면서요? 맞아요. 배달비 포함하면 교촌이 와. 지난달에 품목별 가격을 500원 했을 때 3,000원 올렸어요. 교촌이 제일 비싼 것 같아. 그래서 네. 이제 오리지널이 19,000원, 16,000원에서 3,000원 뛰었어요. 여기에다가 뭐 콤보 이런 건 23,000원. 배달비가 3,000원에서 5,000원 붙거든요. 네네. 여기다 음료수 시키면 3만 원이에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
이 교촌 불매운동 나왔어요. 불매운동 나오니까 교촌이 역설적으로 할인 쿠폰을 더 뿌려. 올린 것만큼 3,000원 쿠폰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가. 아니 안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거 교촌 관계자 여러분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희 아들이 치킨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특히 교촌은 정말 매일 거의 매일 먹다시피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가격은 너무 오르는데 너무 내용은 부실해지고 부실해, 맞아요. 맛은 점점 없어지고 너무 이 가격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이득만 소비자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세요. 돈을 올릴 거면 그러자 이제 너무해요. 소비자 반응이 그거예요. 네. 야, 배달하지 말고 직접 테이크아웃 할게요. 그래도 그래서 배달비 한 3,000원 싸니까 3,000원 그러면. 정도 이상 싸니까. 네, 네. 그다음에 아니야. 같은 값이면 마트 특판 행사 하거든요. 마트 특판 행사하면 절반 이하 가격으로 와요. 3분의 1 가격으로. 네. 그러니까 그거 가서 직접 구매하자. 이런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나는 닭 좋아해서 시켜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이 치킨 회사들이 프랜차이즈 하면서 기업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게 문제가 아니라 이 기업 회장님들이 본사에서 좀 정책을 너무 그렇게 잘못 짜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소탐대실이에요, 진짜. 에? 우리가 솔직히 다 같은 서민들끼리 먹고 사는 건데 얼마나 속상한 줄 아십니까? 본인들은 괜찮으시죠? 맨날 공짜로 먹으니까 자기네 거 먹는 사람들 안 그렇다니까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1만 원 이하를 먹을 수 있는 외식 메뉴가 몇 개 되지도 않고 가성비가 최고다 이러면서 편의점 도시락이 불티나게 팔린다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예. 1인분 이하로 외식 품목은 4개로 줄었어요. 네. 김밥, 그리고 김치찌개 백반, 그리고 또 칼국수. 칼국수가 있군요. 만 예, 원이가. 지난해 4월까지는 비빔밥도 10,000원 이하로 먹었는데 네. 올해부터 빠졌어요. 11,000원. 비빔밥 비빔밥도 11,000원 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도시락의 경우에는 5,000원 내외로 가면 먹거든요. 네. 근데 점점점 거기에 지금 유명 셰프 백종원 씨, 해자스럽다라는 김혜자 씨 등장하니까 내용도 알차졌어. 아, 이게 김창렬 도시락이랑 완전히 비교되잖아요. 그래서 네. 칼로리 생각하는 분들 빼고 가성비 좋아하는 직장인들 이 호주머니가 좀 팍팍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다 보니까 매출이 편의점 매출, 도시락 매출이 30-40% 이상 늘었어요. 오히려 박리담회네요. 여기는. 맞습니다. 예. 그렇게라도 해주니까 고맙네요. 그나마 네, 이제 좀 그렇게 물가 많이 오른 상황을 감안하게 되면 네. 사실은 가보면 네. 굉장히 편의점 매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가보면, 네, 가보면 물건 채워놓자마자 팔린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없어요. 우리가 네, 찾아가려면 없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착한 가격에 우리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는 도시락집이 있는가 하면, 도시락 상품이 있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가격이 안 빠지고 있는 가공식품 업체들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곳은 왜 그러는 겁니까? 사실 지난해부터 이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밀가루 가격 올랐고요. 콩, 식용유 올랐습니다. 유지류 대부분 다 올랐어요. 원자재, 여기다 유지비, 물류비, 인건비 다 올랐다고 하면서 많이 올랐어요. 식품업체들이. 그런데 실적을 봤더니 사상 최대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한테 거짓말만 치고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분명 2년 동안 3차례 이상 가격을 올렸어. 그런 업체들, 라면 업체가 대표죠. 농심이 1분기 매출, 영업이익 모두 2자릿수. 네. 여기에다가 롯데푸드, 삼양사, 어닝 서프라이즈. 아하. 그러니까 가격 인상 핑계로 제품 가격 올렸다가 또 많이 내렸잖아요. 네. 내리면 바로 내려줘야지 내리진 않아. 안 내려. 예, 내리진 않아. 올리기만 하고. 자, 그러다 보니 원자재가 올랐을 때는 가격 인상을 아주 신속하게 정광석학처럼 했다가 떨어질 때는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오히려 물가 연동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석유처럼 가격 떨어지면 낮추고 네. 마찬가지 식품업체도 원자재 가격 내리면 낮춰라 라는 네. 이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류대희님께서 내 아들요 편의점 김밥 먹고 장염 걸렸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이게 기한이 좀 지났나? 큰일 났네. 현대판 보릿고개님께서는요 반찬 가게 반찬도 와 너무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반찬 가게 반찬 진짜 비싸요. 10,000원이 넘더라고요 항상 하나에. 집에서 하면 더 비싸다는 역설적인 집에서 하면 더 비싸요. 네. 재료 사다가 재료 뭐 하고 사다가. 뭐 하고. 아우. 삼계탕 만들어 볼까요? 인삼 사야지, 햇살 사야지, 대추 사야지, 거기 들어가는 밤 사야지 더 비싸.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요리를 하세요 요즘에. 엄청나게 이것저것 진짜 비싼 거 다 잔뜩 갖다 놓고 맞습니다. 만들어서. 그리고 또 이제 제일 동영상 해주시지. 유튜브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거 하다 보니까 메뉴는 제일 좋은 거야. 맨날 그런 거 보면서 하시는데 감사히 잘 먹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갑자기 주가 지금 68,000원 넘었어요. 올라갔어요. 7만 전자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반도체 시장 안 좋다고 그러더니 왜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어요. 왜?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의 11조 원 가까이 샀는데요. 그 8, 90%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네네. 왜냐? 지금은 사실 2분기까지는 좋지 않다. 네. 2분기까지 디램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근데 이 반도체 디램 3사가 감산 조치하고 있는데 석 달 정도 지나면 반등할 것이다. 하반기에, 네. 3분기에 네. 저점을 찍고 회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연중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값만 아니라 근데 문제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들은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삼성전자는 굉장히 감산한다라고 하면 그 주식을 빨리 사야 돼. 어. 근데 설비 투자를 늘린다 그러면 일단 고점이야. 설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투자를 늘리겠다 그러면 전 고점일 확률이 높아. 설비 투자 늘린다 그러면 팔아라. 팔아라. 그다음에 근데 감산한다 그러면 그때는 사라. 사야 된다. 지금 뭐야? 지금 사야 될 시기라는 감산한다는 거죠, 지금? 감산한다고 했잖아요. 언제까지? 주가 더 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신만 알죠. 어. 근데 여기서 지금 언제까지 얘기해 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요? 안 돼요? 이거 투자자 본인의 판단이에요. 자기 주식 팔려고 언제까지나 물어봐. 아니 나는 사실 66,600원에 사가지고 지금 몇 년 내내 들고 있는데 66,600원이니까 지금 68,400원이요. 그러니까요. 7만 전자, 8만 전자 갈 거라고 지금 증권사들은 보고 있어요. 10만 전자까지 갈 거라고? 7만 전자, 8만 전자. 8만 전자? 언제 가냐가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팔 때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최근 미국에서 일본, 미국 반도체 산업재건에 박차를 가한다 이런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일본에 첨단 반도체 개발 거점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일본은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반도체 강국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무너졌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미국도 보니까 모든 원천 기술 확보에는 미국도 생산 거점, 반도체 보조금을 미끼로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 다 미국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거든요. 네. 자, 조용히 지금 일본도 대중국 견제라는 미명하에 지금 일본도 보조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까지 미국가 아니라 일본에 생산 거점 만들겠다. 여기 반도체 거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은 왜 일본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 네. 한국에서는 디램을 만든다면 이게 디램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그 원자재를 가지고 가서 후공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웨이퍼 찍어낸 반도체 가지고서 외부 단자와 연결해서 포장, 패키징하는 게 중요한데 그 후공정 누가 잘하느냐? 일본이 잘한다. 그러니 거기다가 3천억 원 들여서 투자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아무래도 대만 반도체랑 격차가 더 벌어지다 보니 그렇죠. 일본에 기대서 일본 시장을 기대서 기술력을 기대서 대만 반도체를 이겨보겠다는 게 깔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연중 최고치를 달했고 외국인 하루에 5,300억 원어치나 사들이더라. 삼성전자는 실적은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감산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주가가 오른다 이런 얘기군요. 자, 한국 경제가 지금 수렁에 빠져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은요. 요즘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어요. 우리 민노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 정말 이 노동자들 때문에 망하는 나라인지 대통령이나 이 원희룡 장관이 말하고 있는 이 노조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휘청휘청 거리고 있는지 이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